최첨단 전투기, 잠수함,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이 엄청난 기계들의 설계도는 사실상 두꺼운 종이 더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종이가 아닌 픽셀 단위로 재창조하는 세상, 디지털 엔지니어링 혁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핵잠수함 한 척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백만 개의 부품, 도시 하나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설계도, 그리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 이 모든 조각들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이 거대한 퍼즐을 대체 어떻게 맞췄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방식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과거의 방식이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심지어는 내용도 조금씩 다른 수천 권의 책이 뒤죽박죽 섞인 도서관 같았어요. 반면에 새로운 방식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3D 위키피디어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모델이라는 혁신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혁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첫걸음이었던 미국 육군의 실험은 어땠는지, 그리고 거기서 얻은 쓰라린 교훈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거대한 비전으로 꼽혔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최첨단 연구소가 아니라 바로 의회 회의실이었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당시 미 의회는 정말 지긋지긋했던 거죠. 무기 개발 사업만 했다 하면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정은 하염없이 늦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제발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합시다 라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외침을 법으로 만든 겁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하자는 최후 통첩이었죠. 그래서 나온 해답이 바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줄여서 MBS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엔 그냥 종이에 평면 설계도를 그렸다면 이제는 아예 3D 게임 모델처럼 건물을 짓는 겁니다. 벽 안에 들어가는 배관, 전선,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 전부 다 디지털 정보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벽 하나를 옮기면 거기에 연결된 모든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바로 즉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걸 현실로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2010년 미 육군이 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서 육군의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걸 하면 그래서 더 좋은 무기를 만들겠다가 목표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들의 첫 목표는 더 좋은 무기가 아니라 이 새로운 방식을 제대로 구사하는 엔지니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전에 먼저 이 새로운 디지털 언어를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 집중한 거죠. 굉장히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었어요. 이 새로운 디지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육군은 서로 전혀 다른 세 개의 교과서를 펼쳐들었습니다. 하나는 병사 헬멧에 들어가는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 또 하나는 아주 정밀해야 하는 유도 포탄, 그리고 마지막은 차량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성격이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이 새로운 방식이 과연 만능인지 그 한계를 시험해 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프로젝트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가져다가 이걸 MBS라는 새로운 언어로 거꾸로 설명해보는 훈련에 가까웠습니다. 뭐랄까, 실제 비행기를 몰기 전에 시뮬레이터에 앉아서 조종법을 익히는 과정하고 똑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죠. 육군의 보고서는 사실 성공담이라기보다는 정말 뼈아픈 실패와 좌절의 기록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정말 비싼 교훈들을 얻게 되죠. 첫 번째로 부딪힌 벽은 바로 언어 그 자체의 난이도였습니다. 이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 언어인 CSML이라는 게 이건 그냥 새로운 단어 몇 개 외우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종이 설계도와 씨름하며 전문가가 된 베테랑 엔지니어들한테 갑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서 거의 코딩에 가까운 작업을 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의 수십 년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 저항감과 혼란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당시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You don't make money the first time. 우리말로 하자면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거죠. 단지적인 효율성, 당장의 성과만 생각하면 이 혁신은 절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 이게 바로 육군이 피땀 흘려 얻은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이 고통스러웠던 실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씨앗은 전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거대한 숲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무대는 미 해군으로 옮겨갑니다. 이 한 장의 이미지가 지난 10년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 육군의 보고서가 우리 이거 한번 시도해볼까요? 하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면 오른쪽 해군의 전략문서는 이것만이 우리의 미래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선언이죠. 단순한 실험에서 조직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필수 과제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해군의 계획은 육군 때와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훨씬 더 크고 대담했죠. 단순히 모델을 쓰자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는 단 하나의 진실의 원천을 만들고 여기에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까지 붙이고 심지어는 조직의 문화랑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꾸겠다는 이건 뭐 거의 조직을 통째로 재창조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해군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잠수함의 초기 설계도부터 수만 개의 부품 재고, 정비 이력, 심지어 실제 작전에서 얻은 데이터까지 이 모든 정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권위 있는 진실의 원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엔지니어링 이야기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이유,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기술과 노력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전선에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를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손에 쥐어주는 것. 그렇죠. 엔지니어링은 과정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해군참모총장의 이 말이 바로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과거의 군함은요, 한번 만들면 그 성능 그대로 수십 년을 써야 하는 딱딱한 하드웨어였어요. 하지만 디지털로 설계된 미래의 군함은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이점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비싼 돈 들여서 실물 모형을 만들 필요가 줄어들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아주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요. 또 정비가 쉬워지니까 더 많은 함성과 전투기가 항상 출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지휘관들은 더 정확한 정보로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결국 더 적은 돈으로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인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0년 전 미 육군의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됐던 아주 작은 불씨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미 국방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혁신의 불길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의 전장에서 눈에 보이는 두꺼운 강철 장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디지털 모델 중에 과연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까요? 어쩌면 그 정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